오늘은 롯데캐슬 시그니처 중앙 청약 경쟁률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지에 대한 설명은 이전 영상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한 번씩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영상을 올리고 나서 약간 댓글이 조금 나뉘더라고요.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안산에서 그럼 25평이 6억 되면 비싼 거 아닌가요? 평균 소득도 낮은데 이런 의견들도 있었고요. 어떤 분들은 그래도 안산의 구축이 희소하고 분양하는 단지 주변으로 필수적인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 정도면 합리적인 금액이다 라고 또 보시는 분도 계셨는데, 제가 느꼈을 때 반응은 그래도 안산의 25평이 6억이면 좀 비싼 거 아닌가 라는 이런 인식이 좀 더 크지 않았나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 원주민들이 느끼는 지역에 대한 생각은 크게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로는 지역 부심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인천 살아요가 아니라 저 송도 살아요, 화성 살아요가 아니라 저 동탄 살아요, 동탄 투 살아요, 시범 살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 지역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경우가 있고요. 반대로 그와 정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 지역은 제가 사는 동네긴 하지만 절대 오르지 않아요. 오르지 않아요 앞에 절대라는 단어가 붙기도 하거든요. 그만큼 오랫동안 정체되어 있던 경우가 많고, 또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어떤 이유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공장이 있다거나 술집이나 뭐 유흥시설이 있다거나 학군이 너무 안 좋다거나 뭐 교통편이 안 좋다거나, 이번에 다룬 이 안산 같은 경우에는 이 원주민들이 바라보기에는 좀 비싼 가격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거였죠. 만약에 이곳이 이 자리가 아니라 이렇게 역과도 멀지 않고 상권과 학교가 있는 이 위치가 아니라 역과는 한참 먼 위에 있다거나 신안산선을 지나가는 중앙역이 아니라 다른 역 근처에 있다거나, 그러면은 오히려 비싸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안산 인구가 줄더라도 선호하는 동네로, 선호하는 단지로 손꼽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조금 애매한 단지는 점점점 슬러만 된다지만 좋은 단지에는 점점점 몰리려고 하겠죠. 그런 측면에서 안산 안에서도 단원구, 이 단원구 안에서도 이 고잔동에 있는 이 단지가 계속 살아남을 수 있는 단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또 입주 시점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황금성 있게 거래가 가능하다는 것을 좋게 봤습니다. 우선 특별응급 경쟁률 먼저 보도록 할 텐데요. 네, 어제 있었던 특별응급 청약 접수 현황이고요. 이곳은 조합원들이 34평을 다 가져갔기 때문에 일반 공급 물량은 다 25평형만 나왔고, 그만큼 조합원들도 34평을 우리가 다 가져가도 25평 완판시키는데 문제없어 이런 자신감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요. 보시면 일단 특공 전체 세대수로 보면 256세대인데 접수 총 건수를 보면은 한 8,900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총 접수 건수로만 봤을 때는 특별응급에서는 그렇게 높은 경쟁률은 아닌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요. 아무래도 특공을 쓰기에는 약간 갸우뚱한 거죠. 특별 공급별로 한번 경쟁률을 보면요. 우선 타입별로 어느 타입이 접수가 많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어림잡아 봤을 때는 59A가 가장 접수가 많이 된 걸 볼 수 있고요. 특히나 이제 생애 최초 271건이 압도적인 숫자라고 보여지고, 다음으로는 59B가 접수 건수가 좀 더 많습니다. 59C가 상대적으로는 가장 적은 걸 볼 수 있어서 경쟁률에서는 59A, 59B, 59C 순서대로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특별응급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은 다자녀 가구 같은 경우에는 59A는 19세대 모집에 3세대가 들어왔죠. 59B는 기타 경기 1세대, 59C는 한 세대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노후모 부양도 6세대 모집에 3세대, 4세대 모집에 3세대, 5세대 모집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네요. 그래서 다자녀나 노부모 부양 같은 경우에는 당첨 확률도 높고 또 세대 구성원도 많다 보니까 이렇게 미달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로 인해서 가장 수혜를 받는 특공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그건 바로 이제 다른 특공들이 오히려 수혜를 받게 됩니다. 왜냐면은 여기에서 남는 세대들이 다른 곳으로 유입이 돼서 추천 물량이 쓰이는 거거든요. 신혼부부나 생애 초초분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신혼부부 특공을 살펴보면 34세대 모집에 130건 정도, 그리고 25세대 모집에 7건, 33세대 모집에 28건 정도 들어온 걸 볼 수 있습니다. 높은 경쟁률은 사실 아니라고 볼 수 있고요. 생애 최초는 17세대 모집에 한 370건 정도, 13세대 모집에 140건, 17세대 모집에 120건 정도 들어온 걸 볼 수 있습니다. 역시나 생애 최초 치고는 높은 경쟁률은 아니라고 볼 수 있고요. 기간 추천도 14세대가 공급이 되는데 3개 들어왔으니까 전부 다 기간 추천을 한 게 아닌 거겠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일단은 특별공급 경쟁률의 평균 경쟁률은 그렇게 높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다음으로는 일반 공급 경쟁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공급 경쟁률은 우선 255세대 모집에 총 3,333건이 들어왔습니다. 3333 맞췄네요. 안산 당해 물량과 플러스 기타 수도권까지 합친 물량입니다. 일반 공급 경쟁률로 그렇게 높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은데, 그럼에도 지금 모집하는 세대수가 255건이기 때문에 뭐 이 정도 접수 건수라면 충분히 예당 안에서까지 소진이 다 될 것 같고요.
타입별 경쟁률을 살펴보면 59A가 가장 접수 건수가 많은 걸 볼 수 있고 경쟁률 역시 높습니다. 다음으로는 59B, 다음으로는 59C가 낮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가 주방창이 없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영향을 받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리를 해보면 완판에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혹여 예당이나 줍줍이 나온다 하더라도 금방 완판까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어떤 단지를 볼 때 많은 접수 건수와 높은 청약 경쟁률이 프리미엄과 비례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완판 당시에는 높은 경쟁률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매가 풀리거나 입주할 때는 높은 프리미엄이 나타날 때가 있고요. 반대로 굉장히 높은 경쟁률이었는데 전매가 풀리거나 입주할 때는 오히려 프리미엄이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쟁률은 단순히 경쟁률 뿐인 거고, 앞으로 입주를 하고 2년, 4년 이렇게 연식이 들어감에 따라 과연 사람들이 단지를 어떻게 인식하고 받아들일지,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높은 경쟁률은 아니었지만 완판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고, 그리고 이 접수 현황 안에서도 누가 무주택자인지 누가 1주택자인지 이런 부분들이 다 섞여 있기 때문에 당첨자 발표일 날 나오는 결과를 보고 끝까지 한번 추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내가 안산에 살고 있고 이 단지에 살기를 희망하시는 분이 있다면 기존에 살던 분의 입주권을 사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방법은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재건축 탭을 누르셔가지고 보시면 배정받을 수 있는 평형과 또 프리미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 번씩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